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 네, 계속해서 BGP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GP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OSPF나 EIGRP처럼 어떤 동일한 회사의 뭐 내부 네트워크이라든지 그걸 이제 동일한 AS라고 말씀드렸어요. AS가 이제 하나의 AS 내에서 사용되는 프라이빗한 네트워크에서 상호 이제 네트워크 정보를 다이나믹하게 교환을 하면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가는 프로토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BGP는 태생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서로 다른 조직들 간에 인터넷상에 이제 수많은 AS들 사업자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공인 IP들을 다 각자 보유를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IP 대역이 뭐다라고 상호 교환을 해야 상호 그 해당 IP들 간에 통신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AS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뭐다라고 해서 다른 AS들과 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도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부에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상호 믿을 수 있는 네이버가 아니고 믿을 수 없다라고 간주하고 믿을 수 없지만 어떻게든 뭐 정보를 교환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기반으로 기능들을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반자동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넘겨주긴 넘겨주는데 관리자가 개입을 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떤 걸 우선할지에 대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 기능들이 그런 정보들이 같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십을 맺을 때 또 차이가 있죠. 명시적으로 네이버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 IP를 그 대상 IP를 선언을 해주고 실제 커넥션도 TCP라는 프로토콜 자체를 이용해요. 그래서 커넥션을 TCP로 뚫어놓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이제 그 해당 네이버십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OSPF나 EIGRP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이렉트 커넥트 네트워크에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써서 해당 인터페이스가 이네이블이 돼 있다라고 하면 바로 네이버가 붙고 정보를 바로 자동으로 전달을 하고 거의 동일한 정보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BGP는 업데이트 측면에서도 느립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네트워크 그 라우팅 어떻게 보면 테이블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그 인크리멘털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각자 타이머가 있어서 그 타이머 안에 배치성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이버십에 홀다운 체크하는 것도 디폴트가 매우 느려요. 최대 3분까지 뭐 따로 타이머를 조정을 안 하면 페일오버나 죽었다라는 걸 인지를 3분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는데 이걸 왜 쓰냐? 요즘 특히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 뭐 라우팅 하시는 분들 정도 썼고요. 그랬는데 클라우드 사업자랑 최근에 이제 많이 연동을 하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내부망을 클라우드 사업자 I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으로 AWS나 MS죠. 구글 이런 애들하고 이제 뭐 아이프색 터널을 뚫어서 다이나믹으로 라우팅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각자 이제 전용회선 서비스들을 연동해서 그 안에 이제 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기존에 연동 이제 사설망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다이나믹 라우팅을 돌리는데 다 BGP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도 BGP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발생된 게 일반적으로 다 eBGP예요. 서로 다른 AS 간에 맺는. 근데 이제 IBGP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게 MPLS VPN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사업자들이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각 지역별로 이거는 이제 MPLS VPN 제가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업자들이 이제 내부망에 이제 전용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장비를 지역적으로 다 깔아놓고 라우터를 L3 기반으로 MPLS VPN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버프라는 가상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해당 사업장하고 이 해당 사업장이
동일한 고객사다라고 하면 이 정보를 이렇게 받아서 얘가 다른 P들한테 이 A라는 네트워크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 A라는 네트워크 정보가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P들 간에 이 정보를 알려줄 때 BGP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하나의 동일한 AS이기 때문에 IBGP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IBGP에 대한 사용도 이제 MPLS VPN 같은 서비스가 늘면서,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갔냐? 추후에 제가 이제 SDN 쪽을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SDN이 컨트롤러하고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엣지들이 쫙 장비가 사업장에 연동이 되고, 얘네들 간에 이제 뭐 풀메시든 뭐든 IP색을 통해서 터널링을 맺잖아요. 이 회선은 전용선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어서. 근데 이들이 라우팅 테이블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걸 뭐 벤더마다 틀려요. 근데 원래 이제 SDN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컨트롤러 얘네가 직접 판단해서 다른 애들과 네이버십을 다 맺어서 연동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있는 컨트롤러랑 네이버십이 맺어져서 이 정보를 얘한테 다 던지고, 그 다음에 이 받은 정보를 얘네한테 뿌려주는 형태, 그렇게 메커니즘이 돼 있어요. 그게 MPLS VPN의 이 IBGP의 RR를 쓴 풀메시 구성과 거의 동일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BGP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부 이런 사업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BGP의 중요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BGP에 대한 간단한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뭐 라우팅에 대해서는 네이버십을 맺을 때 아까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그리고 eBGP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이렉트 그림을 보시면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IP들 간에 보통 네이버십을 맺어요. 물론 이제 멀티홉 같은 커맨드를 써서 그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안 하냐면 이 넥스홉에 대한 이 네이버까지 가기 위한 경로가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다 맺는 게 있고요. 멀티홉 같은 걸 써서 전달을 할 때는 이제 이중화, 이 회선을 이중화해서 뭐 이걸 두 개를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할 때 룹백 같은 걸 잡아서 룹백끼리 통신을 네이버십을 맺고 이 룹백으로 가는 라우팅을 두 개를 로드 밸런싱을 해서 트래픽을 부하 분산할 수 있게 실제 그렇게 뭐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커넥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또 하나 IBG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eBGP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루핑에 대한 디텍션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여기에 이제 AS 1번 쓰고 있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 A라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이 정보를 전달을 하고 요 eBGP가 맺어져 있어서 저희 이제 이 내부 장비가 받아서 요렇게 전달해서 다시 이게 넘어올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요렇게 넘어와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룹이 도는 구조가 되는데, 그때 이제 룹 디텍션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A라는 정보를 줄 때 뒤에 어트리뷰트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꼬리표 값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AS 넘버를 붙이게 돼요. 내가 1번인데 1번이라는 놈이 내 AS를 붙일 거야.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 A가 받아서 얘한테 다시 넘겨줄 때는 A가 1번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지금 보내는 거야 65001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요게 다시 넘어갈 때는 자기 AS를 또 사이에 붙여서 AS 패스가 계속 누적돼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 기반으로 AS 홉수가 가장 빠른 루트를 일반적으로 패스를 선정을 하게 돼요. 다양한 네트워크 정보가 다양한 AS를 통해서 막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똑같이 들어오더라도, 왜냐면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하나의 ASP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ASP들 간에 상호 멀티홈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정보가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똑같은 정보가 다양한 AS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패스 셀렉션을 로직을 관리자 개입을 별도로 안 한다라고 하면 AS 홉수가 가장 짧은 루트를 먼저 쓰게 되는 로직이에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BGP는 AS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AS 간의 통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 전달은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내가 내 AS에 가지고 있는 정보다라고 선언을 해서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선언을 할 때 그 정보는 그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테 받은 정보 당연히 업데이트해서 내가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전달을 해줘요. 다른 네이버한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트리뷰트가 다양하게 붙어서 간다라고 했는데 이 A라는 어떤 네트워크 프리픽스 외에 여러 가지 꼬리표들을 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달아야 되는 꼬리표가 있어요. 이제 맨데이토리라고 하는데 이게 넥스톱 정보 당연하겠죠. 여기 있네요. 넥스톱 정보. 그 다음에 AS 패스, 예. 그리고 오리진 같은 경우가 3개는 맨데이토리입니다. 나머지는 맨데이토리이지만 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 있고 아예 옵셔널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달 수가 있기 때문에 MPLS VPN 내부망에서 사용할 때 IBGP를 쓰는 거예요. 이 정보를 전달할 때 A 네트워크 정보뿐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꼬리표 RT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할 때 쓰는 포워딩하기 위해서 쓰는 레이블 정보들을 다 달아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IBGP를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니고 이런 BGP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샜네요. 예. 이제 그렇게 달고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뭐 요즘은 장비들이 워낙 좋아지고 케이스들이 많아져서 별 이슈가 없는데 다 이 특성들 때문에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넥스톱 정보가 일단 리처블 해야지만 테이블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BGP도 똑같아요. BGP로 네이버 간에 받았다라고 하면 라우터 앞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BGP 테이블에 잠깐 먼저 들어가고요. 바로 라우팅 테이블로 쓰는 게 아니고 이 BGP 테이블 중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로 올려서 실제 이 라우터가 이 라우팅 테이블을 근간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IP 정보를 확인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BGP 테이블을 만들어서 전달을 먼저 한다. 그리고 BGP 테이블은 eBGP든 IBGP든 같이 공이 사용을 한다. 같이 올라가 있는 장비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패스 셀렉션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넥스톱 리처블 하냐 체크해서 올리는 게 하나 있고요. 요거는 뭐 셀렉션이라는 컨셉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1번부터 보시면 돼요. 웨이트, 로컬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로컬리 인젝티드 됐냐, 그 다음에 AS 패스 홉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 이게 IGP냐 남한테 받은 거냐, eBGP냐 EGP냐, 그 다음에 MED, 네이버 타입 뭐 이렇게 있어요. 쭉 가는데 기본적으로 다 똑같으면 보통 AS 패스에서 많이 eBGP 같은 건 걸리고요. 요거는 대부분 내부적으로 필터링을 사용자들이 이제 이 관리자들이 요걸 하는 거예요. 예. BGP를 아무 생각 없이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냐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회선을 끌어서 남한테 인터넷 회선을 사요. 보통 일반 기업만 같은 경우는 얘한테 이제 듀얼홈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ISP 2개를 통해서 회선을 사서 쓰는데 예를 들어 이 회선이 더 싸요. 가격이. 그럼 트래픽을 이쪽으로 많이 실는 게 필요하겠죠. 밴드위스를 더 올리고, 물론 백업이 될 수 있게 확보는 하더라도 뭐 유동적으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보내는 트래픽을 이쪽으로 많이 싣고 받기도 일이 많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필터링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으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폴리시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 폴리시를 적용할 때 이 베스트 패스 셀렉션을 잘 참조를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BGP 테이블을 보시고 똑같은 정보가 이 BGP 테이블 상에 이 어트리뷰트에 어떤 게 우선인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라우팅 테이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정의를 해주는 게 이제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IBGP가 왜 풀메시로 맺어야 되는지, 이건 루핑에 대해서 eBGP 같은 경우는 AS 정보가 붙어서 다니는데 IBGP는 같은 AS끼리 맺었기 때문에 그런 로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IBGP는 자기가 받은 정보를 이 세대가 통신을 링크는 맺어져 있고 IBGP 세션을 맺은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맺은 정보를 남한테 주질 않아요. 나는 받기만 하는 거 원래 IBGP는. 그러다 보니 이걸 깨기 위해서 루트 리플렉터라는 걸 쓰기도 하고 강제로 eBGP인 것처럼 하나의 AS 안에서 또 컨페더레이션이라는 걸 써서 AS를 쪼개서 나눠서 분리해서 억지로 전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RR을 많이 쓰죠. 그래서 네이버십을 다 얘랑만 맺는 거예요, 상호. 그리고 이 RR이 말 그대로 다시 얘가 받은 정보를 패스 셀렉션을 여기서 해요. RR 같은 경우는 해서 얘네들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이슈는 블랙홀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 IBGP로 맺어져 있는데 실제로 IBGP는 다이렉트 커넥티드가 아니더라도 보통 룹백으로 많이 맺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룹백으로 가고자 하는 경로도 있어야 되고 이 정보를 이 라우터가 중간에 이 라우터를 빼고 맺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 두 개의 라우터 사이에 실제 경로는 다른 라우터를 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IBGP는 얘랑만 맺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 정보를 여기서 이제 A라는 정보가 넘어올 때 A라는 정보를 받아서 얘한테는 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A로 보내는데 실제 경로는 얘한테 가야 돼요. 얘한테. 넥스톱 정보가 여기서 딸려서 달려오기 때문에 여기 달려오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받아서 얘한테 갔는데 얘는 A라는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얘는 얘한테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IBGP를 풀로 다 맺거나 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라우팅 정보가 다 공유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이 넥스톱 정보에 대한 리처블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IBGP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넥스톱 정보 이 룹백으로 맺어서 룹백끼리 라우팅은 다 상호로 맺어주는 게 보통 MPLS 우리 백본을 설계할 때 그렇게 작업을 하죠. 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순위에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내부 OSPF하고 ERP하고 이제 BGP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씩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